저 할머니 또 오셨어요. 화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중심가의 한빛은행 VIP 센터 20대 여직원 김수진이 동료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입구로 걸어 들어오는 할머니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아니, 진짜 매일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번 주에도 보고 그저께도 봤는데. 할머니는 70대 후반으로 보였다. 낡은 회색 가디건에 20년은 좋게 된 것 같은 검정 핸드백. 구두는 뒤축이 달아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마지못해 인사했지만 눈빛엔 짜증이 가득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즐거운 일이 2배가 되고 재밌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 1억 원 찾으러 왔는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네, 1억이요? 수진이 눈을 크게 떴다. 옆 창구의 박 대리도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훑어봤다. 할머니,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통장 가져오셨어요? 아, 그게... 할머니가 핸드백을 뒤적였다. 손이 떨려서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이고. 할머니가 허리를 굽혀 줍는 동안 수지는 한숨을 푹 쉬었다. 뒤에서 기다리던 30대 남성 고객이 불만스럽게 말했다. 저기요, 좀 빨리 안 돼요? 바쁜 사람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진이 뒤돌아 사과했다. 그리곤 할머니에게 차갑게 말했다. 할머니, 일단 저쪽 대기석에 앉아 계세요. 준비되면 불러드릴게요. 아, 네.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구석 의자로 걸어갔다. 박 대리가 수진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또 왔네. 지난주엔 5천만 원 찾는다고 했다가 통장도 없이 그냥 갔잖아. 그러니까요. 솔직히 치매 아니에요? 맞아. 냄새도 좀 그렇고. 두 사람은 킥킥 웃었다. 대기석에 앉은 할머니는 그 웃음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핸드백 속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여다볼 뿐이었다. 수첩엔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한빛은행 강남지점 1억 3,200만 원. 한빛은행 서초지점 2억 8천만 원. 한빛은행 본점 4,995억. 마지막 숫자는 너무 커서 할머니도 다시 확인했다. 30분이 흘렀다. 할머니는 여전히 불려지지 않았다. 그 사이 5명의 고객이 업무를 마치고 나갔다. 저기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네,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수지는 컴퓨터 화면만 보며 대답했다. 또 20분이 지났다. 제 차례 아직인가요? 아, 네. 할머니 업무가 좀 복잡해서요. 복잡할 게 뭐가 있을까? 할머니는 그저 1억을 찾으러 왔을 뿐인데. 오후 4시. 드디어 수진이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갔다. 다리가 저려서 비틀거렸다. 그래서 오늘은 뭐하러 오셨어요? 1억 원. 찾으러 왔어요. 통장이요? 할머니가 핸드백에서 꺼낸 건 낡은 종이 한 장이었다. 이게 뭔데요? 수진이 눈살을 찌푸렸다. 예금 증서요. 1985년에 맡긴. 할머니, 이거 40년 전 거잖아요. 이런 건 이제 안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확인부터 해야죠. 신분증 있으세요? 할머니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다. 이순자, 1947년생. 수진이 컴퓨터에 입력했다. 그런데 화면에 뭔가 떴다. 이상한데. 뭐가요?
할머니 명의 계좌가 엄청 많네요. 박 대리가 슬쩍 화면을 봤다. 눈이 커졌다. 뭐야 이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 동명이인인가 보다. 이순자가 흔한 이름이잖아. 아, 그렇겠네요. 수진이 다시 할머니를 봤다. 할머니, 여기 시스템상 계좌가 너무 많아서요. 정확한 계좌번호나 지점명 아세요? 여기, 강남지점이요. 강남지점 계좌요? 수진이 검색했다. 아무것도 안 나왔다. 할머니, 강남지점엔 할머니 계좌 없는데요? 그럴 리가. 분명 여기 맡겼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다른 지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가 맞아요. 40년 전에 내가 직접 여기 와서 40년 전이면 할머니 기억도 가물가물하시잖아요. 수진의 말투가 점점 짜증 섞인 반말로 바뀌었다. 아니에요. 분명해요. 여기 맞아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것 봐요. 이 건물 앞에서 찍은 거예요. 사진 속엔 젊은 날의 할머니가 서 있었다. 배경에 한빛은행 강남지점 간판이 보였다. 1985년이라는 날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 아, 네. 근데 할머니 시스템에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혹시 다른 은행 아니에요? 다른 은행이 아니라니까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순간 VIP 센터가 조용해졌다. 다른 창구에 있던 고객들이 일제히 할머니를 봤다.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큰 소리 내시면 곤란한데요. 다른 고객들도 계시잖아요. 미안해요. 근데 정말 여기가 맞아요. 내가 1억을. 할머니, 솔직히 1억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 차림새 보면. 수진이 말을 멈췄다. 너무 직설적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옷이 남루해 보여요? 아, 그게 아니라. 나도 알아요. 내가 지금 초라하다는 거.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돈이 있고 없고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수진이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박 대리가 끼어들었다. 할머니, 저희도 일하는 입장에서요. 시스템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혹시 다른 은행이나 다른 지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기, 혹시 본점에 문의하면 안 될까요? 오래된 거라서. 본점이요? 박 대리가 피식 웃었다. 할머니, 본점이 얼마나 바쁜 곳인지 아세요? 이런 건으로 본점 직원들 귀찮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떡하라고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보다 못한 옆 창구의 30대 여성 고객이 작게 중얼거렸다. 좀 심한 거 아냐? 하지만 직원들은 듣지 못했다. 그때 VIP 센터 안쪽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다. 40대 중반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남자. 한빛은행 강남지점 지점장 정민호였다. 무슨 일입니까? 정 지점장이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물었다. 수진이 재빨리 대답했다. 아, 지점장님. 이 할머니께서 40년 전 예금을 찾으러 오셨는데 시스템에 조회가 안 돼서요. 40년 전? 정 지점장이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냉소가 섞인 시선이었다. 할머니, 혹시 기억이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할머니가 다시 사진을 내밀었다. 여기 봐요. 1985년 이 건물 앞에서 정 지점장이 사진을 힐끗 보더니 돌려줬다. 사진이 있다고 해서 예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통장이나 증서 원본은요? 그게 이사하면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수첩에 메모해뒀어요. 할머니가 수첩을 보여줬다. 한빛은행 강남지점 1억 3,200만 원. 정지점장이 코웃음을 쳤다. 할머니 수첩에 쓴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죠. 증빙이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옛날 기록 찾아볼 순 없나요? 40년 전 기록이요? 그거 찾으려면 본점 문서고 뒤져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어요. 비용이 들면 제가 낼게요. 제발 좀. 할머니가 간청했다. 하지만 정지점장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 한두 분이 아니에요. 다들 옛날에 큰돈 맡겼다고 하시는데 막상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다른 데 가보세요. 여기 계속 오셔봤자 시간 낭비예요. 정지점장의 말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냉정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가방을 챙겨 일어났다. 그런데 문을 나서기 직전 할머니가 멈춰섰다. 지점장님. 네. 이 은행. 예전엔 내가 다니던 곳이었어요. 예. 정지점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40년 전엔 말이에요.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갔다. 수진과 박 대리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뭐라는 거야? 모르겠어. 그냥 옛날에 여기 자주 왔다는 소리 아니야? 그런가. 정지점장도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잊어버렸다. 그로부터 3일 후 할머니는 또 왔다. 또 오셨네요. 수진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말했다. 혹시 옛날 기록 찾아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 제발이요. 꼭 필요해요. 할머니, 저희도 바빠요. 죄송하지만 다른 데 가보세요. 수진이 손사래를 쳤다. 할머니는 또 돌아갔다. 하지만 이틀 뒤 또 왔다. 그리고 또 왔다. 일주일 동안 할머니는 거의 매일 왔다. 진짜 저 할머니 뭐야? 모르겠어. 좀 무섭기까지 해. 치매 환자 아니야?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금요일 오후 3시. 할머니가 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할머니는 VIP 센터가 아닌 일반 창구로 갔다. 저기요. 20대 남자 직원이 대답했다.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본점하고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본점이요? 무슨 일인데요? 옛날 예금 기록을 찾고 싶어서요. 아,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그건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야 해요. 여기선 연결 안 돼요. 고객센터 번호 좀 알려주세요. 저기 벽에 붙어 있어요. 직원이 귀찮다는 듯 손으로 가리켰다. 할머니는 다시 공중전화 부스로 갔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한빛은행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40년 전 예금 기록을 찾고 싶은데요. 40년 전이요? 잠시만요. 10분을 기다렸다. 고객님, 그렇게 오래된 기록은 직접 지점 방문하셔서 조회 요청하셔야 해요. 지점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본점 문서관리팀에 문의하세요. 하지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케이스마다 다른데 최소 50만 원 이상이에요.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VIP 센터로 갔다. 또 오셨어요? 수진이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다. 본점 문서관리팀에 연락하고 싶어요. 비용은 제가 낼게요. 할머니, 그거 최소 50만 원인 거 아세요? 네. 진짜 내실 거예요? 네.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근데 신청서 작성하셔야 해요. 할머니는 30분간 복잡한 신청서를 작성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할머니, 글씨 똑바로 써주세요. 이거 안 읽혀요. 미안해요. 손이 떨려서. 그럼 천천히 쓰세요. 할머니는 다시 썼다. 지우고 또 썼다. 뒤에서 기다리던 고객들이 웅성거렸다. 저 할머니 때문에 일이 안 되네. 진짜 다른 창구 가야겠다. 결국 신청서를 다 작성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 자, 이제 수수료 50만 원 내세요. 현금으로 드릴게요. 할머니가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 10,000원짜리 50장. 하나하나 세며 내밀었다. 수진이 받아서 확인했다. 할머니, 이거 49만 원인데요? 그럴 리가. 할머니가 다시 세어봤다. 손이 떨려 돈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이고. 주변 고객들이 혀를 찼다.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우며 눈물을 참았다. 죄송해요. 다시 세어볼게요. 그때 박 대리가 나섰다. 할머니, 이거 진짜 하실 거예요? 50만 원이면 할머니한테 큰 돈 아니에요? 괜찮아요. 꼭 찾아야 해요. 왜요? 1억이 진짜 있기라도 해요? 박 대리의 말투는 조롱에 가까웠다. 있어요. 증거는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없는 돈 있다고 우기시는 거? 뭐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요즘 그런 사기 많거든요. 은행에서 돈 받아내려고 거짓말하는 거. 내가 사기꾼이라고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다. 수진이 박 대리를 말렸다. 박 대리님, 그건 좀. 하지만 박 대리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면 뭐예요? 증거도 없이 매일 와서 우기시잖아요. 나는 내 돈을 찾으려는 것 뿐이에요. 할머니 돈이요? 할머니가 1억을 어떻게 모아요? 할머니 차림새 좀 보세요. 신발도 다 닳고 가방도 낡고. 그만해. 할머니가 소리쳤다. VIP 센터 전체가 얼어붙었다. 할머니는 온몸을 떨며 말했다. 내가 가난해 보여요? 그래서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에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당신들이 나를 뭘로 보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힘이 실렸다. 나도 사람이에요. 돈이 많든 적든, 옷이 좋든 나쁘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정민호 지점장이 나왔다. 무슨 일입니까? 박 대리가 재빨리 설명했다. 이 할머니께서 계속 없는 예금을 찾으신다고 해서요. 저희가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할머니. 정 지점장이 할머니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요. 나는 내 돈을 찾으려는 것 뿐인데 증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증거를 찾아달라고 하잖아요. 할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안 낮춰요. 당신들이 내 말을 듣지 않잖아요. 정 지점장의 표정이 굳었다. 할머니, 지금 업무 방해하시는 거 아시죠? 계속 이러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치? 무슨 조치요?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찰을. 왜요? 할머니가 업무를 방해하시니까요. 나는 내 돈을.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나가지 않으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주변 고객들도 숨을 죽였다. 30초가 지났다. 할머니는 천천히 가방을 집어들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서는 순간 한 남자가 VIP 센터로 들어왔다.
40대 후반 명품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한빛은행 본점 부행장 김태준이었다. 아, 부행장님. 정민호 지점장이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무슨 일로? 김태준 부행장은 대답 대신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할머니를 발견했다. 회장님? 순간 시간이 멈췄다. 네. 정 지점장이 되물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 부행장이 할머니에게 달려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어떻게 이런 곳에? 회장님이요? 수진이 눈이 커졌다. 할머니는 조용히 김 부행장을 봤다. 김 부행장. 네, 회장님. 나를 아는구나. 물론입니다. 어떻게 회장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김 부행장이 정 지점장을 봤다. 정 지점장, 지금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께 왜 이런 무례를? 잠깐요. 정 지점장이 당황해서 말을 막았다. 이분이 회장님이라고요? 무슨 회장님 말입니까? 김 부행장이 차갑게 대답했다. 한빛그룹 명예회장 이순자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정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진과 박 대리도 마찬가지였다. 한빛그룹. 그 한빛그룹 말입니까? 네. 한빛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 계열사만 37개, 총 자산 120조 원. 그리고 한빛은행은 그 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다. 그럼 이 할머니가 회장님은 한빛그룹 창립자이시며 현재 한빛은행 최대 주주이십니다. 지분 47%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47%? 5천억이 아니었다. 5조였다. 아니, 은행 전체 시가총액 11조의 거의 절반이었다. 아,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박 대리는 식은땀을 흘렸다. 정 지점장은 말을 잃었다. 김 부행장이 할머니에게 다시 물었다. 회장님,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연락 주셨으면 제가 모시러 왔을 텐데.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40년 전에 맡긴 예금을 찾으러 왔어. 40년 전 예금이요? 그래. 1억 3,200만 원. 김 부행장이 즉시 이해했다. 아, 그때 그 비상금 말씀이시군요. 그래. 그걸 왜 지금? 손주 대학 등록금 보내려고. 예. 김 부행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바로. 아니야.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내 돈으로 주고 싶어. 내가 40년 전에 젊은 시절 악착같이 모아서 여기 맡긴 그 돈으로. 김 부행장은 할머니의 뜻을 이해했다. 그리고 정 지점장을 냉정하게 봤다. 정 지점장. 네. 정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즉시 회장님의 40년 전 예금 기록을 찾으십시오. 그게 시스템에 없어서. 그럼 본점 문서고를 뒤지십시오. 오늘 안에. 네. 정 지점장이 급히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김 부행장이 옆에 섰다. 회장님, 그동안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넘게 왔어. 매일. 그런데 왜 저희에게 연락하면 무슨 재미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어? 할머니가 VIP 센터를 둘러봤다. 내가 가난해 보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김 부행장은 할 말을 잃었다. 30분 후 찾았습니다. 본점에서 급파된 직원이 서류를 들고 왔다. 1985년 10월 7일 이순자님 명의 정기예금 1억 3,200만 원. 만기일 1990년 10월 7일. 하지만 찾아가지 않으셔서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 계산하면? 김 부행장이 물었다.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40년간 복리 계산하면 약 5억 8천만 원입니다. 5억 8천만 원.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그 정도면 등록금 내기엔 충분하겠네. 김 부행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이 정도 일로 직접 발걸음하실 필요는 없으셨는데. 할머니가 김 부행장을 봤다. 김 부행장. 네, 회장님. 이 은행이 누구 거야? 회장님 것입니다. 그래. 내 은행이야. 내가 40년 전 허름한 판잣집에서 시작한 은행.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실렸다. 그런데 내 은행 직원들이 가난한 노인을 이렇게 대한다는 걸 알아야 하지 않겠어? 죄송합니다. 정지점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수진과 박 대리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몰라 뵙고. 할머니는 그들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어나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회장님, 사과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VIP 센터 안을 둘러봤다. 지난 일주일간 여기서 봤던 사람들, 비웃고 무시하고 귀찮아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에 올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초라해 보이는 노인들에게 하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다. 김 부행장. 네, 회장님. 나 오늘부로 한빛은행에 맡긴 모든 예금을 인출할 거야. 순간 VIP 센터가 술렁였다. 회장님, 그건. 김 부행장이 당황했다. 전액 인출이라니. 그럼 5천억이. 5,127억 정확히.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다. 40년간 여기 맡겼던 내 돈 전부 오늘 안에 다 인출해줘. 하지만 회장님, 그 정도 금액을 갑자기 인출하시면 이 지점이 망하겠지. 할머니가 정지점장을 봤다. 그래도 상관없어. 사람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 은행은 없어져도 괜찮으니까. 회장님, 제발. 정지점장이 울먹였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들은 오늘 나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야. 그동안 당신들이 무시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해. 할머니가 가방을 들었다. 나는 내일 본점으로 갈 거야. 거기서 정식으로 인출 절차 밟을게. 회장님, 그리고 김 부행장. 네. 이번 주 안에 전 지점 직원 재교육시켜. 고객이 누구든 어떻게 생겼든 똑같이 대하도록. 네, 회장님. 할머니가 문을 향해 걸었다. 그 순간 VIP 센터에 있던 고객 한 명이 박수를 쳤다. 30대 여성이었다. 지난주 할머니를 동정 어린 눈으로 봤던 그 사람. 박수는 점점 커졌다.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다. 할머니는 멈춰서 뒤돌아봤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밖으로 나갔다. 다음 날 한빛은행 강남 지점은 발칵 뒤집혔다. 본점에서 감사팀이 급파되었고 정민호 지점장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수진과 박 대리는 3개월 무급 정직, 그리고 전 직원 대상 고객 존중 교육 의무화. 뉴스에도 났다. 한빛그룹 명예회장, 자사은행에서 차별 대우 받아 5천억 인출 선언. 은행가 발칵. 하지만 할머니는 결국 5천억을 전부 인출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한 달 후 한빛은행 강남지점 VIP 센터에 작은 명패가 걸렸다. 고객은 옷이 아닌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순자 명예회장어로.
할머니는 그 후로도 가끔 은행에 들렀다. 여전히 낡은 가디건을 입고, 여전히 작은 핸드백을 들고, 하지만 이젠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아니, 무시할 수 없었다. 진짜 부자는 조용했으니까. 그리고 진짜 존중은 겉모습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었으니까. 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드러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